시어머니가 며느리 아파트 뺏어버린 충격적인 이유,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에 결국 폭발해버린 60년 인생의 비밀. 갑작스러운 언성에 아파트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여자의 말투에 담긴 거만함이 공기 중에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집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만큼이나 마음이 환했던 토요일 오후, 민준의 어머니와 동생 수아는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레 담은 김치와 제철 과일이 담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찾아온 첫 방문이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아들네 신혼집 어떤지 보러 왔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먹을 음식들도 좀 챙기고, 며느리도 결혼식 때는 얼굴만 잠깐 봤으니까 제대로 인사도 나누고. 어머니가 로비에 들어서며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13층이라는 높은 층수의 짐도 꽤 많았지만 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축복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조차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불행히도 민주는 급한 업무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마주친 것은 아들이 아닌 새 며느리 지아였습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어제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김치랑 과일 좀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근데 짐이 많네요. 셋이 나눠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수아가 가장 가벼운 과일 상자를 들고 어머니는 다른 작은 보따리를, 지아는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세 여자가 짐을 나눠든 모습이 서로 다른 세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지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주세요. 로비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오전부터 여러 주민들의 요청으로 분주히 움직였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굵은 주름이 그의 고단한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들고 13층으로 옮겨놔요. 그 말투와 어조에는 예의나 부탁이 아닌 명령의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닌 해요라는 표현과 함께 손짓으로 짐을 가리키는 모습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묵묵히 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쳤지만 주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와 수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민준 어머니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저씨, 잠시만요. 됐으니까 가서 업무 보세요. 경비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지시를 취소한 것에 의아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아야, 너 왜 경비 아저씨한테 일을 시키니? 지아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돈 받고 아파트 주민들 심부름해주는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에 민준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단정하고 공손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지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네 집 하인이야? 내가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 왜 머슴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평소 차분한 성격을 아는 수아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그들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주변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히려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내는 관리비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써먹어야죠. 전 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와 새 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네 집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다음 주에 당장 짐 빼서 이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아파트가 아직 시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공포가 스쳤습니다. 결혼 직후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오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떠는 한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본 며느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 있는 괴리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로비에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와 새 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어디야. 하지만 이런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민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묻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치겠습니다. 민준 오빠도 이사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발요. 지아는 이제 완전히 항복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떠는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노, 연민, 혹은 둘 다일까요? 오늘 가져온 것들 먼저 올려놓고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말에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와 새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아가 먼저 나가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서두르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집이 어떤지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실망,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웨딩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신혼 가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한 풍경과는 달리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김치와 과일을 부엌으로 가져가며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묻어났고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 할 말이 있으니 앉자.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아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아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아야,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무례하게 굴어서요. 지아의 대답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건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어머니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3층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옮기며 발걸음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나는 경비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그 말에 지아와 수아 모두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도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었지.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했는데 더군다나 여자라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졌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알고 있을까?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 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가 이런 모습 본 적 없어요. 결혼 전에는 늘 조심했거든요. 지아의 대답에 민준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결혼 전과 후의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내 본 모습이란 말이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만이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결혼하고 갑자기 이 모든 게 제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아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사람은 가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곤 해. 민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지아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이걸 너희에게 주려고 했어. 민준이가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 그 말에 지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진정한 뉘우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용서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의아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와 지아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그는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어머니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지아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어깨는 짐을 진 듯 구부정했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민준의 어머니와 수아만 남았습니다. 방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쫓아내실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급하지 않은지 우려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람으로 보여?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랐어요. 어제까진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수아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지아의 모습과 오늘 본 모습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어. 근데 그 가면은 언젠가는 벗겨지기 마련이지. 어머니의 말에는 깊은 인생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에서는 지아의 흐느끼는 소리와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아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민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모든 일을 제게 설명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거니? 민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아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도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는 한쪽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준과 지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아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아와 함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 6개월 동안 어머니의 제안에 민준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예상치 못한 조건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지만 곧 이해와 수용의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교훈을 위한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지아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민준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는 일단 그대로 둘게. 6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아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한쪽에서 미소 지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야. 지아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하길 바란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함과 진정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식사 중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학 시절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께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의 질문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비원으로 일했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 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교환했습니다.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내가 학업에 집중하길 바랐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걱정하면서 공부할까봐 말하지 않았지. 어머니의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몰라서 더 잘해 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했어.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오늘 지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었잖니. 어머니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난을 상상하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의 어머니와 수아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지아는 조심스럽게 경비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경비 아저씨께 사과하러 갈게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하는 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짐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아의 변화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준 어머니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여자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듯 했습니다. 지아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민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어머니와 수아가 떠난 후 민준과 지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고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부끄러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오늘 깨달았어. 민주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아는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가식 없이, 방어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지아였습니다. 봉사활동.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어. 나에게 필요한 경험일 것 같아.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변화를 결심한 아내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할 거야. 이 경험이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극심한 감정 변화로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내일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바구니에 과일과 수제 쿠키를 담고 정성스레 손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불편한 상황이 생각났는지 그의 표정은 조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작은 마음이에요. 지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는 모습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아저씨도 이 아파트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경비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많은 주민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옆에서 지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지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지아와 민주는 약속대로 매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봉사활동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지아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지센터의 할머니들은 지아의 정성 어린 손길에 감동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차츰 그녀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성껏 식사를 도와주는 지아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변화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는 약속대로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아와 민준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지아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센터의 관계자들로부터도 지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칭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아야, 이제 아파트 명의를 너희 이름으로 바꿀 시간이 됐구나. 어머니의 말에 지아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뭐니?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경비 아저씨, 복지센터의 할머니들 모두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아의 말에 민준 어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실망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지아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전의 위기가 오히려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머님, 그날 저를 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교훈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한단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아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민준도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시험은 지아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교훈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지아는 이제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교훈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성장과 화해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네요.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품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연스타였습니다.